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음료 중 하나인 우유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유를 마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한 음식이자 완전 식품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우유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부족하다고 알려진 칼슘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서 많은 청소년이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다. 우유에는 칼슘,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지방 등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완전 식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혹은 주스나 요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유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음식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과 반대로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와 우유는 많은 분들이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우유가 부족한 식이섬유를 고구마가 채워주고 고구마의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을 우유가 보완해준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위장에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가끔 사람에 따라 먹은 음식이 다시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위에서 음식이 소화되기 전에 다시 식도로 올라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유와 고구마를 같이 먹으면 이러한 증상을 더 유발할 수 있으며 우유 속의 포화지방산이 위식도 관략근을 이완시켜 위산 역류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고구마 외에도 다양한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마와 우유의 조합만 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공복에 사과를 먹어도 속이 불편해질 수 있고 녹차를 마셔도 속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위가 튼튼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니 자신에게 맞는 식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습관을 찾아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지방 우유는 포화지방이 적어 위식도 관략근을 덜 자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고구마와 우유의 조합이 불편하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구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니 쪄서 먹거나 구워서 먹는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겨보세요. 두 번째는 생마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속쓰림이 있는 분들에게 생마가 좋다고 해서 우유에 생마를 갈아 마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하지만 우유와 생마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마에는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수산염이 우유의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뾰족한 결정체로 변합니다. 이렇게 변한 수산칼슘은 몸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근육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장결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칼슘 저지방 우유와 같은 기능성 우유는 이러한 부작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마는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산염은 생마뿐만 아니라 비트나 시금치 등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러한 음식들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결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아무리 주의해도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에서 3년에 한 번씩 결석이 재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생마와 우유를 함께 드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체질에 맞는 식습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마와 우유를 함께 드셨을 때 불편함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이 풍부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우유와는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레몬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에 함유된 산성분이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과 만나면 서로 엉기고 응고가 되면서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유의 카제인 성분은 위장에 들어있는 위산과 만나도 응고가 되면서 덩어리지기 때문에 소화가 어려워지는데요. 이때 레몬처럼 산도가 낮은 과일이 들어가면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레몬뿐만 아니라 귤, 오렌지, 자몽, 라임 같은 시트러스 과일과 자두, 딸기, 포도, 석류처럼 신맛이 나는 과일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몬과 같은 산도가 높은 과일들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는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하는 카제인의 성질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산이나 알칼리에 의해 응고되는 특징이 있고 열에 의해 변성되기도 합니다. 우유 속의 카제인 단백질은 산을 만나면 응고되는데 예를 들어 우유에 식초나 레몬즙을 넣으면 몽글몽글한 순두부처럼 엉기게 됩니다. 이렇게 엉긴 우유를 발효시키면 치즈가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우유가 위에 들어가면 위산과 만나 응고되면서 덩어리지게 되는데요. 분유나 우유를 먹은 아이들이 트림을 하지 못해 우유를 올리는 경우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보면 먹었던 우유나 분유가 몽글몽글한 덩어리로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몬이나 다른 산성이 강한 과일이 아니더라도 우유는 우리 위 안에서 응고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설탕입니다. 우유에 직접 넣어서 드시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에 우유를 넣어 만든 카페라떼 혹은 우유와 함께 간식으로 먹는 빵과 같은 디저트처럼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과 함께 우유를 드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유에 함유된 풍부한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약알칼리성을 유지하려 하는데 이때 설탕이 들어오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몸에서 알칼리 성분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뼛속에서 나오는 칼슘입니다. 특히 우유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비타민 B1도 풍부한데 설탕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B1의 흡수가 방해를 받아 우유의 좋은 성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유와 함께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카페라떼를 만들 때 우유를 넣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는 시럽이나 설탕이 들어가곤 합니다. 또 초콜릿이 듬뿍 들어간 디저트를 우유와 함께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우유와 설탕을 함께 먹으면 설탕이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칼로리를 높여 혈당을 올리는 데에도 한몫하게 됩니다. 또한 우유에 설탕을 넣어도 쉽게 단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설탕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약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약은 보통 물과 함께 먹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물이 아닌 다른 음료와 함께 먹으면 약의 효능을 충분히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의 경우 우유에 함유된 칼슘이나 철분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여 약효를 떨어뜨립니다. 위산을 중화하는 제산제도 마찬가지로 우유의 칼슘과 반응하여 혈중 칼슘 수치가 높아지고 구토, 식욕부진, 변비, 졸음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고칼슘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가 뼈에 좋다고 하여 골다공증 약과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역시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셔야 하며 우유나 유제품을 드시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약 복용 후 2시간이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와 약을 같이 먹으면 단순히 흡수와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독성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나 자몽 주스도 약물에 따라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약은 꼭 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을 드실 때는 2시간 동안 우유와 유제품을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제산제 계통의 위장약도 우유와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산제에 포함된 수산화 알루미늄과 우유 속의 카제인이 서로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유와 약을 동시에 드시면 혈중 칼슘 수치가 상승하여 구토나 설사,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유가 골다공증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약물 대사를 방해하여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은 꼭 물과 함께 드시고 커피나 주스 등의 음료와 함께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유와 함께 먹을수록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노란빛을 내는 커큐민 성분은 지난 20년간 무려 7천여 편에 달하는 많은 논문과 연구를 통해 항염, 항산화, 항균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식품입니다. 특히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이 1943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염증 유발 지수가 가장 낮으면서 항염증 효과가 큰 식품이 강황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강황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데다 입자가 커서 강황 자체로만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지용성 성분을 지닌 강황은 지방이 적당히 함유된 우유와 함께 마시면 체내 흡수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강황의 매운맛을 덮어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우유 한 컵에 강황 1티스푼을 섞어 마셔도 좋으며 여기에 꿀을 한 스푼 첨가하여 마셔도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천연 자양강장제라고도 불리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건강, 신경 안정 등 다양한 효능을 주는데요. 하지만 마늘의 알싸한 맛과 특유의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는데 이때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우유 속의 단백질이 마늘의 냄새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환상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껍질을 벗긴 마늘을 기름 없이 프라이팬에 굽거나 채반에 담아 찐 후에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면 좋습니다. 마늘을 익히는 과정에서 암을 억제하는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져 항암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마늘보다 더 높은 효능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넣어 익히게 되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마늘우유를 매일 아침마다 마셔주면 마늘의 강력한 항산화와 면역력을 얻는 동시에 피로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에는 페롤산, 안토시아닌, 루테인, 제아잔틴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특히 옥수수의 씨는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토코페롤이라는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옥수수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질이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과 아이신이 거의 들어있지 않으며 비타민 B의 한 종류인 나이아신도 부족합니다. 이때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에는 사람이 매일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무려 8가지나 들어있어 옥수수의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우유와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옥수수를 삶거나 구워 먹을 때는 소화율이 30% 미만이지만 가루를 내서 섭취하면 80에서 9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유에 옥수수 가루를 섞어 마시면 건강을 증진시키는 필수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우울증을 개선하는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미국 UCLA 데이비드 게펜 의대에서 26,000여 명을 대상으로 호두 섭취와 우울증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호두를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점수가 26% 낮게 나타나는데요. 호두에 풍부하게 함유된 마그네슘이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유에 함유된 트립토판 성분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 심신의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유도해주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섭취 방법은 우유 2컵에 호두 10알 정도를 함께 갈아 마시면 좋은데 여기에 약간의 아몬드를 함께 갈아 넣거나 꿀을 첨가하여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호두 우유를 자주 섭취하면 우울증과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